안녕하세요. 가치성장 메신저 임우리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퓨처 셀프라는 책을 가지고 그 주제로 워크숍을 했고 또 코너스턴 라운지에서 선생님들께 이제 워크숍 세미나를 했었는데요. 그 책을 가지고 읽으신 분들과 함께 적용하는 포인트를 나누고 또 직접 적용해 보면서 어떻게 이 책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적용할 것인가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아웃풋을 내고 적용점을 찾고 적어보고 또 실제로 그렇게 실현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퓨처 셀프라는 책이 굉장히 핫했고 지금도 종합 부문에 굉장히 베스트셀러로 이 책이 나오고 여전히 이제 팔리고 있는데요. 아직도 안 읽어보신 분이 있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퓨처 셀프를 굉장히 이제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흔한 여러 가지 자기 개발서 중에 하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이제 그 미래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또 그것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여타의 여러 가지 훌륭한, 자기 개발서도 있지만, 이 퓨처 셀프 역시 굉장히 유용하고 적용할 점이 많은 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희 신랑 같은 경우는 인생책으로 여길 정도로 이제 이 책을 읽고 굉장히 많이 또 읽고 또 읽고 적용해보고 적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좀 많이 변화가 되었어요. 제가 바로 옆에서. 제가 이 책을 사놓고 저희 신랑을 먼저 줬거든요. 물론 이제 타이밍이 사람들이 그 변화된다라는 시점에 있어서 그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타이밍이 맞았을 수도 있지만 좀 그 타이밍에 박차를 가해준 책이 바로 이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왜 미래의 나를 끌어당겨서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가 이런 부분들도 다 책에 나와 있고요. 또 책에서 적용할 부분들이 있어서 그 스텝대로만 하면 좀 내가 그럼 어떻게 변화해야 되지? 미래의 나를 어떻게 만나야 되지?라고 할 때 이 포인트를 따라서 조금 해볼 수 있는, 실행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제 저희 남편 같은 경우도 이거를 계속 적으면서 뭐 두 번, 세 번 읽고 영어로도 보고 뭐 밑줄 그으면서 보고 뭐 자기만의 어떤 지도 같은 것도 만들고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도 어, 원장 선생님들과 영어 선생님들과 함께 어, 포인트를 만들어서 미래의 나와 만날 접촉점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은 책이어서 제가 흠뻑 적용을 하고 또 저희 원장 선생님들 함께 만나서 이런 부분을 자기 삶에 적용하고 저희 선생님들께도 적용을 시켜주었는데 한 번 읽고 말 책이 아니라서 제 영상을 보시는 어, 구독자께서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그 책을 읽고 나서 어떻게 적용할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또 제 나름대로 풀이한 것들을 보시면서 또 미래의 나와 만나보고 적용하는 시간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기계발 편으로 해서 특별히 Future Self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책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앞부분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말 주옥 같은 말들이 앞부분에 많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할 부분들은 뒷부분에 스텝 바이 스텝 실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부분을 충분히 읽으시면 좋겠고요. 혹시 못 읽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좋았던 부분만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퓨처 셀프를 읽기 시작하면은 그 시간부터 희한하게 이 미래의 나와 연결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나의 과거도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뭔가 입체적으로 나의 삶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미래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겠죠. 저는 항상 미래를 이제 생각해 왔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그래도 미래는 좀 막연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미래의 나는 음, 좀 뭐랄까 어떨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세요? 그러면 미래의 나가 늙겠지 한 10년 뒤에 나면은 몇 살이 될 텐데 굉장히 막연하게 어떤 그 나의 늙은 나나 뭐 못생겨진 나 뭐가 있을 거야라고 막연하게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뭐 돈이 많은 애가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좀 미래의 나를
분명한 어떤 실체가 있는 존재로 인식을 하고 좀 만나보자는 거죠. 이 책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실제로 이제 수업이 아니라 이제 워크숍에서 했었던 내용들인데요. 미래의 나와 만나기, 미래의 자신과 만나 성공한 사람들, 미래의 나를 만나기 위해 7단계. 그래서 이제 이 7단계는 책의 실제로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이 7단계를 이제 한 단계 한 단계씩 뽀개기 하면서 할 텐데, 이거를 해보려면 왜 그래야 되는가? 왜 미래의 나를 만나야 되는가? 뭐 이런 궁금점이 있다면 책을 앞부분을 꼼꼼하게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이 오늘 영상은요, 좀 그 책을 이미 읽었는데 이것을 나에게 삶에 좀 적용하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그런, 방향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래의 자신과 만나라 이런 책 저자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래의 자신과 만나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미스터 비스트라고 아시죠? 네, 유튜버, 네, 세계 최고의 유명한 유튜버이죠. 이 미스터 비스트가 고등학교 시절에 5년 후에 자신에게 남긴 영상이 있었다고 해요. 역사 시험을 하루 앞두고 있으면서 시험 공부를 하지 않고 영상을 찍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영상을 함께 보실 건데, 그 영상을 보게 되면, 어, 그래요. 굉장히 이제 자신감 있게 막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5년 후에 미래의 자신과 만나고 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이 현재 나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찍고 있는 현재 구독자 8,000명, 조회수가 180만이 좀 넘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언제든지 이 영상을 볼 때 보시는 이 수치와 비교해 보세요. 반갑다 임마. 오늘은 2015년 10월 4일이야. 그래. 네가 이 영상을 볼 때쯤엔 배 나온 아저씨겠지. 난 아직 고등학생이야. 또 카메라가 좀 기울어졌네. 네가 이걸 볼 때 난 아마도 그러니까 뭐 그냥 갈 생각은 없지만 뭐 대학교 졸업했을라나? 야 대박 축하한다 임마. 난 지금 2015년에 있어. 나 죽었으면 어떡하지? 아니면 소름 끼쳐. 너무 이상한데. 랩? 죽는 건 좀 그런데. 뭐 어쨌든 뭐 그때 가서 보고 네가 이 영상을 볼 때쯤에 구독자 100만 명 못 찍었으면 내 인생은 그냥 망한 거야. 구독자 100만 명은 넘어야 되는데 그때쯤엔 당연히 구독자 100만 명 찍었겠지. 근데 아직 어떤 대학에 갈지 모르는데 이걸 볼 때쯤엔 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도 나와서 유튜브로 먹고 살고 있겠지. 진짜 아마도 아 그때쯤엔 구독자 100만 명 넘었으면 좋겠다. 제발 미래 나야 제발. 속마영 왜 이래. 제발 구독자 100만 명. 아니야 뭔 말할지 생각 좀 해야 될 걸 그랬네. 아무튼 그때는 구독자 100만 명. 그리고 맞다. 내일 역사 시험 때문에 공부해야 되는데 그게 넌 당연히 알겠지. 내일 보는 역사 시험에서 몇 등급이 나올지. 왜냐면 나 지금 이 영상 찍느라고 공부를 못 했거든. 그래서 말인데 내일 역사 시험 점수를 그때도 기억한다면 겁나 웃기겠다.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엔 100만 명 넘었으면 좋겠다. 듀스. 자, 이렇게 미스터 비스트 영상을 보고 왔는데, 정말 풋풋한 고등학생이 지금은 어마어마한 유튜브로 성장을 했는데, 자신의 미래를 상상했을 때 그렇게 확신 있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제발, 제발 됐으면 좋겠다. 약간 이제 이렇게 됐죠. 어쨌거나 이분이, 미래 나를, 만나려고 했고, 그것을 영상으로 남겼고, 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 나에게 영향을 끼쳤다라고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이 책에서도 그런 부분이 포인트로 나오는데요. 또한 이제 미래의 자신과 만나 성공한 사람들 중에 그 홀로코스트 생존자 빅터 프랭클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빅터 프랭클의 어, 책이 있어요.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는 이제 간헐적으로만 언급되었지만 제가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도 함께 읽어보면서 이 빅터 프랭클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사실 그 정신과 의사인데 오스트리아에 책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다 책을 다 썼고 이제 출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했고 그리고 나치에 의해서 그 자신의 원고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에게는
내가 꼭 살아남아서 나의 책을 다시 쓰리라. 나의 책을, 낯지가 없는 책을 다시 출간하리라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고, 목표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 목표 의식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존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책에선 이제 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두 번째 삶을 사는 것처럼 살아라. 그리고 첫 번째 삶에서 했던 잘못된 행동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라. 하고 항상 두 번째 삶이 주어진 것처럼 산다면 첫 번째 삶도 다르게 살 수 있다.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쨌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분이 그런 상상을 했고 자신의 책을 쓰는 미래 자신 상상했고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미래 자신과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인간은 과거에 의해서 좌우되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장 몰입하는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간다. 라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퓨처 셀프를 보면서 또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것이겠죠. 이 책에서는 또 원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거꾸로 가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표를 향해서 가기보다 목표라는 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라. 우리의 뇌는 저절로 그렇게 작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그런 성공에 대한 청사진을 먼저 그렸고 그것을 역산해서 계산해서 계획하고 실천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억을 벌고 싶은가, 얼마를 벌고 싶은가 이런 그 수치를 정하는 거 되거나 안 되거나 정하는 것이 이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 뇌가 그렇게 작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망상 활성계라고 하죠. 이제 망상 활성계가 실제로 우리 뇌에 있고 그 뇌가 작용하는 부분을 우리는 이제 그냥 단순하게 추상적으로 끌어당기의 법칙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과학적으로도 많이도 증명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많은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 역시 미래에 대한 나도 이렇게 그리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은데요. 가장 원하는 선생님들의 미래의 모습을 명확하게 그리실 수 있으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저희도 선생님이랑 계속 독서 모임 하면서 5년 후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가슴 뛰는 사진 한 장을 그려보세요.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잘 와닿지 않는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힘들다고, 상상하기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한 5년 뒤에 이런 모습이면 좋겠다, 10년 뒤에 이런 모습이면 좋겠다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 책을 읽으면서 더 뾰족하게 생각하고 더 구체적으로 시각화시켰습니다. 시각화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하죠. 우리 선생님들도 미래의 모습을 명확하게 그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트지 한 장에다가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고요. 아니면 구글에나 이제 이미지 검색을 많이 하셔서 어떤 한 장의 이미지,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미지 한 장을 출력해서 한번 붙여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으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좀 도움이 되시라고 저희 샘플을 자꾸 보여드릴 건데 사실 저도 부끄럽고 민망합니다. 하지만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는 어, 이제 예시를 자꾸 보시게 되면, 나는 어떤 거, 이런 이제, 그런 구체적인 부분이 생각이 나실 거기 때문에 저의 예시를 민망하지만 자꾸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세계적인 꿈을 가고 있어요. 세계를 돌아다니고, 세계에 돌아다니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일으키고, 영향력을 주고, 또 이제, 창업을 일으킨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고 싶은 것이 저의 큰 꿈이고요. 한 10년 뒤에는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한 장의 그림으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야 되는 명확한 이유가 있는가?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명확한 이유가 없다면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원인들에서 여러 가지가 쭉쭉쭉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이제 희망이 없다라는 부분이, 어, 선생님들과 나누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 빅터 프랭클이 가지고 온 이 예시를 다시 한번 또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빅터 프랑클이 이제 수용소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이제 죽게 되거나 금방 이제, 희망, 죽게 되거나 이제 아프게 되는 사람들은 삶의 목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제 수용소에서의 시련을 내적으로 이제 내적인 힘을 기르는 시험으로 여기지 않았고, 아, 나는 희망이 없다. 내가 살아서 무엇하리. 나는 내 삶은 끝이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금방 생명을 잃었고요. 삶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살지 못했고. 나는 반드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 나는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내서 누구를 만나야 돼. 아니면 무슨 일을 해야 돼. 라는 목표라든지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이제 제가 도전하고 싶은 부분은 그러한 목표나 삶의 희망이 있으십니까? 네, 그런 것이 있다면, 음, 우리의 삶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온다고 해도 극복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 원대한 희망을 가져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원대한 희망을 지닌 사람은 목표에 도달하는 다양한 길을 찾으며 새로운 방법을 기꺼이 시도한다. 반면에 작은 희망을 가진 사람은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며 난관에 봉착했을 때 다른 길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문제에 집중하는 사고력을 발휘하지 않고 회피하고 물러서려고 하는 해로운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 책에서 이제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들도 나오고 또 미래를 직면하는 부분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참 이제 이 부분을 많이 곱씹으면서 읽으면서 삶에 적용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이 책이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저는 한 5가지 정도만 추려서 이 부분들은 꼭 선생님들이랑 나누고 싶다 하는 부분만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과거의 경험에 갇히지 않고 상상력을 발휘해보자. 그분입니다. 과거에서 우리가 이제 많은 부정적인 어렸을 때부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갇혀져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무의식, 잠재의식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내 주제에 무슨 하고 현재에 맞게 자꾸 목표를 좁히고, 그 이상을 상상하지 못하는데, 이 책에서는 그것이 미래를 위협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상상해 보는 거,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당신이 원하는 상황을 머릿속으로 생생하게 그리는 거. 그것이 현재 상황을 벗어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이제 현재 상황이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 있으세요? 그러면 그 어려우신 상황에서 계속 몰입을 하다 보면은 그 상황으로 오히려 빠져들어가는 경험을 할 거예요. 그래서 더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상황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상상하고 생생하게 그려내는 것이죠. 근데 상상력이 어떻게 보면은 상상력도 하나의 능력이에요. 미래의 자신과 만날 수 있는 능력. 그렇게 집중하고 그 모습으로 나아가다 보면 이 현재의 어려움에서 어느 순간 나오게 되고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선생님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뭐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도 지옥 같은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맘카페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가 이제 견딜 수 없는 사건들이 있었을 때 그 사건들에서 제가 나와서 더 성장하고 더 행복한 제 모습으로 갈 수 있었던 부분은 그것들에 몰입되어 있지 않고 또 그것에 눌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상황과 내가 원하는 그 모습을 계속해서 상상하면서 걸어왔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자신 있게 이 부분은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모습을 만들어주는 환경을 설계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에서도 계속해서 환경 설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시스템, 환경 설계, 습관,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제, 그래서 나에게 내가 어떤 모습이 되고 싶다면 그 모습을 만들어주는 환경에 나를 넣는 거예요. 그 환경에 넣는 거를 설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는 계속 선생님들과 함께 독서 모임이라든지 이런 습관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해가고 있는데 가장 바뀌는 게 제 자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 넣을 수 있으면 자신 넣으시고 잘 안 되시면 저희 독서 모임도 이제 2월부터 시작할 건데 함께 오셔서 또 이런 환경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미래의 나와 연결하기입니다. 미래의 나와 연결하기는 미래의 나의 모습을 상상하고 더 크게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단계별로 하는 거를 조금 이따가 더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시급한 문제보다 중요한 일을 선택하는 거. 시급한 문제, 우리가 현재 모든 그 현재라든지 과거라든지 미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시간에 대한 건데, 시간을 우리 삶을 채워나갈 때 어떤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시급한 일로 채워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시급한 일로 계속 채워지면 중요한 일을 계속 미루게 되고, 중요한 일이 미뤄지면은 정말 그 내가 원하는 미래로 가기가 힘들어집니다. 이거는 일단은 우선순위라는 거, 내가 그럼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내가 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이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고요. 내가 되고 싶은 미래 모습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중요한 우선순위라는 게 설정이 되고, 그러면 그 우선순위가 중요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일로 시간을 채우는 일을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만 해도 이제 학원 일이 바쁘기 때문에, 월요일 날 이제 학원에 일주일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뭐 여러 가지 전화도 오고 여러 가지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계속해서 그것만 계속 아침에 일어나서 그것만 계속 하다 보면 끝도 없어. 그 일들은 끝도 없이 나를 잠식시키고 정말 내가 나를 위해서 투자해야 될 중요한 일을 계속 미루다 보면 저는 여기서 소문밖에 안 돼. 소진밖에 안 되죠. 그렇지만 저는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 명확하게 있고, 그래서 중요한 우선순위를 세웠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중요한 일을 선택해서 미리 세팅을 해놓기 때문에, 오전 시간은 운동하는 시간, 오전 시간은, 자기 개발하는 시간, 책 읽는 시간, 예를 들면 영어 공부하는 시간, 이런 식으로 이제 중요한 일을 먼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시급한 일은 나중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 된다거나, 나중에 처리도 된다거나, 위임을 할 수 있다거나, 이렇게 해서 흩어집니다. 분산됩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을, 시급한 일을 명확하게 알고 배분하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는 부분이고요. 다섯 번째는 미래의 나에 대한 투자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하는 의식적인 행동이다. 이제 4번과 비슷한 맥락이에요. 맥락인데, 배움이라든지 건강, 인간관계, 경험 등 구체적인 일에 의식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럴 때 미래의 나는 점점 성숙해지고 유능해지며 더 많은 자유를 얻는다. 그러니까 시급한 일로 시간을 다 떼어버려서 정말 중요하게 내가 배워야 되는 거, 내가 건강해야 되는, 건강 지켜야 되는 것, 뭐 인간관계,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 다 놓치고 살다 보면은 없어져 버리는 거. 그렇지만 이거를 반드시 우선순위에 두고 챙기면서 살아온다면 오히려 더 성숙해지고 성장하게 되고 유능해지고 더 자유를 얻는 이런 역설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책에서는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미래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부터 2023년 12월 31일, 2023년의 마지막 날인 오늘부터 2024년, 5년, 6년, 7년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선생님들. 자, 입체적으로 나를 좀 바라봐야 됩니다. 입체적으로. 나는 그냥 단순하게 오늘의 내가 내 관점에서 보는 나가 아니라 나의 과거와 현재와 명확한 미래, 명확한 뾰족한 그 미래를 향해서 가는 내가 동시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미래가 상상이 안 된다면은 거꾸로 가볼까요? 나 미래가 도저히 상상이 안 돼요. 미래에 어떤 내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면은 거꾸로 가보시겠어요. 왜냐하면 현재는 과거의 미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입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는 의미가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런 워크시트를 만들었고, 이 워크지를 제가, 어, 이제, 다운받아 가실 수 있게끔 연결해 놓을게요. 그래서 다운받을 수 있게끔 가져가시면 되는데, 해보시면 되는데, 지금부터 미래의 나와 연결하라 라는 이 워크시트를 활동을 하면서 조금 이제 입체적으로 내 삶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년 전에 제 모습이 있는데 10년 전에 제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10년 전에 제 모습은 어, 지금의 과거의 이제 미래가 현재인데 그 모습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현재의 내 모습을 좀 적어 보시는 거고 10년 후의 내 모습을 써보는 겁니다. 근데 10년 후는 이제 제가 10년 후, 5년 후, 3년 후, 1년 후 네 가지 워크시트를 드릴 건데 네 가지 워크시트를 다 해보시면 매우 좋겠고요. 다 해보기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은 10년 후, 그리고 3년 후, 그리고
그 두 가지만 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제 10년 후를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상상할 수 있는 최대치 아주 먼 미래, 같은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 그만큼의 성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럽지만 또 저의 예시를 보여드리면요. 어, 자, 저는 이제 10년 전에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행복한데, 아기가 이제 돌도 안 지나고 이제 막 태어난 깐단쟁인데, 이제 돈이 없어서 좀 찌질한 아줌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근데 아기는 너무 이쁘고 아기 키우는 거는 행복한데, 그 외의 상황은 정말 막막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일단은 아기를 이제 조금 돌이 지나면 어린이집에 맡기면서 일을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뭐 창업 이런 거 절대 생각 못 하고 있었고, 그나마 이제 저는 퇴소를 좀 받고 조금 이제 자격을 더 갖춘 다음에 영어 교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좋은 학원에 취직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 10년 전에는 저의 주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의 현재 제 모습이 10년 전으로 가서 제 10년 전에게 너는 10년 뒤에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나 같은 사람이 될 거야. 현재는 내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하면은 어떨까요? 믿을까요? 전혀 못 믿을 거예요. 저는 소름 끼쳤어요. 이 이야기를 쓰면서 10년 전에 이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현재는 이제 제가 뭐 학원장으로도 있고 뭐 이제 그 설렘 영어 대표로도 이제 선생님들 앞에서 이제 강의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고, 책도 쓰고, 유튜브도 하고, 이렇게 너무너무 재밌게, 행복하게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이 모습을 10년 전으로 가서, 그 찌질한 아줌마한테 가서, 너 너무 힘들지, 지금 너무 힘든데, 너 그거 다 넘어설 거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 뒤에는, 10년 뒤에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하면 믿을까요? 안 믿을 거예요. 누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이 말을 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0년 뒤에 막연한 미래를 상상할 때 이런 느낌으로 쓰셔야 됩니다. 안 믿을 거야. 근데 나의 최대한 상상할 수 있는 최대치를 써보는 거예요. 저는 10년 뒤에 글로벌 여성 리더가 돼 있을 거고요. 55세인데, 그때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세워주고 수익을 일으키고 연결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뭐 학원도 뭐 계속 한다 그러면은 이제 1,000개, 1,000개. 근데 지금 말하면서 웃고 있죠. 지금 가능성 있나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1,000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고 어 제가 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 뭐 이렇게 썼는데 10년 후에 제 모습이에요. 저는 지금 믿기지가 않는데 아마 10년 후에 이게 이루어져 있겠죠? 네, 그렇게 믿습니다. 선생님들도 이제 10년 후에 모습을 쓰실 때, 과연 될까 막, 허허 웃음이 나올 정도의 그런 목표를 써보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10년 전이랑 좀 비교해 보셨으면, 현재 내 모습이랑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5년 전도 생각해 보시는데요. 5년 전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오늘 다 해봤는데 저는 되게 재밌었습니다. 5년 전도 해보시면 좋겠는데, 5년 전도 저는 정말 신기했어요. 5년 전에도 저희가 혼자 일을 했었거든요. 저 혼자, 교습소에서 아이들 한 39명 데리고 막 되게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행복은 했는데, 이제 뭐 아웃풋이 안 나오는 거야. 애들 아웃풋이 안 나와서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러면서 고민하다가, 그때 소리 영어를 알게 되고 특강을 시작하게 되고 리텔링이라는 걸 알게 되고 리텔링을 애들은 적용하기 시작했던 게 5년 전이에요, 혼자. 근데 지금 선생님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저희 학원에 그리고 아웃풋 전문가로서 제가 강의를 하잖아요. 아웃풋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고 이 5년 후의 모습도 상상이 안 가는데 그냥 막연하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모습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5년 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현재 모습 써보시고 5년 전의 모습 써보시면서 5년 후의 모습도 뭔가 이렇게 일이 잘 풀리면 이런 모습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써보시면 됩니다. 3년 전도 굉장히 좀 달라요. 자기 개발을 시작해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집중해서 잘 성장하게 결정하고 책 읽고 적용하시잖아요. 2년만 돼도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3년 전도 굉장히 좀 다릅니다. 그래서 중장기로 내가 어떤 변화를 장기간이지만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3년 전, 3년 내 모습
이후의 모습 상상해보기 하면서 목표 세우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3년 전에는요, 3년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1년을 보낸 상태에서 많이 지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애들이 이제 늘어났고 어렵지 않게 이제 50명을 바라보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이제 꿈꾸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가치성장 메신저 코너스 연구소를 처음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벌써 3년 지났네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3년 전에 했었거든요. 근데 자기 개발 모임을 시작한 거. 원장을 코칭하는 원장이 되고 싶다. 그때는 바램이었거든요. 이게 1인 기업처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독려하고 영향력을 주는 일, 하고, 자기 개발로 같이 사람들을 일으키는 일 하고 싶다 했는데, 그것들이 이제 3년 차에 어떤 열매를 맺어서 잘 가고 있고, 나름의 이제 자리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가장 큰 그때 당시 고민이 매뉴얼과 시스템을 학원을 어떻게 운영을 할까? 시스템 이슈였어요, 저한테. 매뉴얼화하는 거. 이게 큰 이슈였어요. 그렇게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 이제 막 이루어졌죠. 현재는 매뉴얼화 됐고, 다 시스템화 됐고, 학원이 돌아가고, 이렇게 이제 안정되게 이제 학원 확장에 안정된 이제 한 해를 보냈고, 이제 아이들도 지금까지 중에서 최대치로 100명이 넘는 학원이 되었고, 물론 현재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100명이 됐다고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고 또 뚫어갈 어려움들이 있는데 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분명히 3년 전과는 다른 자리에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자, 3년 후에 저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제 상상하기로는 어, 어, 브랜딩을 하고 이제 더 제가 꿈꾸는 부분들을 많이 써봤습니다. 네. 자, 1년 전은 크게 차이는 없어요. 크게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써보면 좋겠고요. 돌아보면서, 1년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미래의 나를 만나기 위한 7단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미래의 나를 만나기 위한 7단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7단계는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1단계에서는 현실에 맞는 목표 설정, 2단계는 제거, 3단계는 필요, 열망, 암, 4단계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요구, 5단계 미래의 나를 자동화하고 시스템화, 6단계 미래의 나의 일정 관리, 7단계 공격적 완수까지 이제 실제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을 해볼 건데요. 자, 현실에 맞는 목표 설정은요, 음, 일단은 그 아까 전에 가슴 떨리는 10년 뒤, 5년 뒤의 모습을 상상을 했다면 그 모습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우선순위를 세 가지를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이 되기 위해 뭘 해야 될까요? 어, 저는 이제 영어를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체력, 건강한 체력, 운동하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저는 이제 신앙인이기 때문에 뭐 말씀 보기, 묵상하기, 뭐 이렇게 이제 기도하기,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세 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선생님들도 선생님들의 맞게 우선순위 세 가지를 한번 정해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을 목표로 정하기도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것을 12개월 플랜으로 짜는 겁니다. 이 책에도 이제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짰고요. 건강에 대해서, 영어에 대해서, 영성에 대해서 세 가지를 썼습니다. 이 세 가지를 선정하실 때에 달성만 된다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으로 인도할 우선순위를 한번 짜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그 12개월 플랜을 쭉 작성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2단계입니다. 2단계. 그것을 했다면은 이제 제거를 해야 돼요. 제거. 덜 중요한 목표를 제거하라. 현재 나를 힘들게 하는 덜 중요한 거 제거하기. 완벽하면 더 이상 제거할 것이 없는 상태. 자, 이제 제거를 잘해야 되는데 빼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죠. 자, 어떤 게 제거를 해야 될 것입니까? 시급한 일들이 중요한 일 경우는 별로 없어요. 하지만 또 시급한 일 처리하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들이 있긴 하죠. 그러나 시급한 일들을 뭐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 있다면 맡기고 아니면 어 이제 좀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는 효과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전념하는 목표에 온 정신 집중을 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이제 그렇다면 제거를 다 한 상태에서 더 집중하는 거, 단순하게 하고 전념하는 목표에 더 집중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목표에서 멀어지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전념하고 투자하는 일은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시급한 일들은 불필요한 전화 받는 거라든지 다른 사람의 요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봤고요. 전념하는 목표에 온 집중을 하고 있는가. 계속해서 저는 전념하는 것을 계속 이제 전두엽에다 두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써보고 어디 써보고 목표하고 시각하고 계속 집중을 하는 것이죠. 목표에서 이제 멀어지는데도 계속 하고자 하는 거는 뭘까? 유튜브 보는 거, 인스타 보는 거, 뭐 넷플릭스 시간 낭비하는 거 있겠죠. 자, 이 2단계 제거를 해서 더 집중을 했으면 3단계로 넘어갑니다. 3단계는 필요, 열망, 알미라고 했는데 어떤 이 책에서 이제 말하는 건 계속 뭐가 필요하다. 어떤 걸 열망한다. 라고 하는 상태는 사실 그 상태가 뭔가 결핍이 있다라는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계속 결핍한 상태로 계속 열망을 한다면 오히려 그 결핍한 것들을 끌어당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해법으로는 오히려 내 안에 그것이 있다라는 것, 결핍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것이 이미 존재하다라는 것을 알았다. 암에서 그것이 나온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믿음의 수준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믿고 내 안에 있다는 걸 믿고 행동하면 가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이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라는 책에서도 이 be, do, have 공식이 나옵니다. 제가 2018년부터 이제 프로필에 두고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 공식대로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되면 B가 되면 그런 B가 행동을 하고 두라는 행동을 하고 그 행동에서 결국은 have 그 열매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비도 해보. 예를 들면은 나는 건강한 운동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정체성에 대해 생각을 한다라면 운동을 하게 되고 운동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건강한 육체를 소유하게 되는 거죠. have. 이런 식으로 be, do, have라는 공식에 대입을 해볼 수가 있어요. 나는 부자야. 부자가 아닐 수도 있지만 현재 나는 부자야. 이미 부는 내 안에 있어.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끌어당기게 된다. have, 가지게 된다. 소유하게 된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끌어당긴다. 위대한 생각의 힘, 제임스 알렌이라는 분이 얘기하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뭔가를 계속 갈구하고, 갈망하고, 나는 없기 때문에 더 가져야 돼 하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은 것을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정체성이 먼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저는 이제 이 정체성에 대해서 코로나 터지면서 시간이 조금 많이 생기면서 어, 많이 고민하게 되고 나의 소명이 무엇이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지 나의 사명이 무엇이지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다 보니까 나에 대한 어, 저에 대한 걸 다 끄집어내서 브레인스토밍을 막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남은 핵심 단어가 가치와 성장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치 성장 메신저다 이렇게 스스로 네이밍을 했는데 저의 정체성은 이것입니다. 나는 가치 있게 성장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저는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고 이끄는 리더다. 나는 교육자이자 교육 사업가다. 긍정적인 에너지로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고 제가 스스로 믿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주고 성장시키는 일을 하겠죠. 돕는 일을 하겠죠. 이 영상도 사실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에 제가 얻는 것이 내가 소유하게 되는 건 어떤 걸까요? 네. 그런 성장의 열매, 뭐 가치 있는 존재에 대한 열매가 있겠죠. 그것이 돈이 되든 아니면 어떤 영향력이 되든 어떤 사람에 대해서 관계가 되든 좋은 관계를 맺게 되든 결과로 해부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단계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는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서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구하라라는 거죠. 구하라, ask하라는 거죠. ask.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책에서도 어떤 요청할 일과 요청할 사람에게 정확하게 무엇을 요청하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것을 하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요청할 일이 있는데 부탁을 잘 못하는 편이에요. 요청을 잘 못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명확하게 요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더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신랑에게 아이 병원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기, 학원 소개해달라고 부모님들께 부탁하기, 학부모랑 소통해달라고 선생님들에게 부탁하기, 이렇게 아이 숙제 꼭 시켜달라고 부모님들께 부탁하기, 좋아요, 구독 눌러달라고 구독자님, 시청자님들께 부탁하기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요청할 사람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이제 요청을 해야 됩니다. 5단계는 미래의 나를 자동화 시스템화하는 것입니다. 자, 원하는 곳으로 더 쉽고 빠르게 가려면 미래의 나를 자동화하고 시스템화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1. 먼저 목표를 명확하고 단순하게 하기. 두 번째, 업무를 맡길 사람을 찾기. 3번, 어떻게 하면 단순화할까? 이것을 고민하는 거죠. 이제 어떤 목표와 열정이 있다면 모든 책에서, 많은 책에서 말씀하듯이 그게 다가 아니라 그거를 계속 그리스로, 끈기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어떤 것이 사람은 한 3일, 잡신 3일이라고 해서 그 오래 가지 않아요. 한 3일, 뭐 일주일 가면 많이 가고 이렇게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경 자체를 그렇게 이제 자동화되게끔, 시스템화되게끔 만들어 설정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저도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하면 단순하게 할까, 뭐, 여러 가지 고민들 하고, 우선순위 정하고, 이제 하도록, 이제, 시스템화를 가능하면 많이 이제 해놨어요. 학원도 시스템화가 다 되어 있고, 유치부 수업도 시스템이 들어왔을 때도 어떻게 하면 자동화가 되고, 이렇게 다 이제 편하게 이제 해놨어요. 이거에 조금 집중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맥락인데 6단계도 미래 나의 일정 관리해서 이제 이미 스케줄을 다 짜놓는 거예요. 일정 관리를 해놓는 거예요. 시간의 자유를 얻으려면 자기 일정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시간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자신이 원하는 곳에 관심을 집중시키기. 그래서 이렇게 아침, 낮, 저녁, 주말 이런 식으로 저는 일정 관리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겠지만 혹시 이런 일정 관리가 안 돼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설정을 해서 하는 게 좋겠죠. 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아침에는 운동이나 집중력이 아주 요구되는 그런 업무들을 하는 편이고요. 낮에는 학원 일, 저녁에는 이제 퇴근 후 책, 영어 공부, 자기계발하고 주말에는 이제 코노슨이나 이런 설렘 일, 교회 일을 하는 편이고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일정 관리를 명확하게 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 7단계입니다. 7단계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했고요. 7단계는 공격적인 완수를 합니다. 자, 완수를 하는 것인데, 이제, 완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쨌든 모든 자기 개발에 여러 가지 것들이 되게 많고, 미래 만나기 위해서 상상하고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 이거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완수가 되게 중요해요. 무조건 행하고, 100%가 아니어도 마무리를 짓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완벽하지 않더라도 완수하라. 일관성 있게 완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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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완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수하는 태도를 삶의 방식으로 만들어라. 80%만 해도 과거의 나의 수준을 뛰어넘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어, 정말 완벽하게 이제 완수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그 완벽주의는 아주 적입니다. 완수의 행동의 적이고요. 무조건 이제 결국에는 마침표를 찍겠다라는 생각으로 완수해야 될 일 리스트를 적으셔서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사실 지금 저는 이 일도 이 유튜브 영상 찍는 것도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저는 유튜브 영상 못 올리겠더라고요. 자막도 너무 힘들고 여러 가지 제가 완수를 못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은데 무조건 일주일에 한 개씩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완수해야 될 일을 이제 유튜브 영상 업로드 이렇게 매일은 성경 낭독 3장, 묵상 기도 스쿼트 10개, 뭐 이제 아침식, 아침 건강식, 매달 워크시트 1개 만들기, 뭐 주 2회 원서 낭독, 주 3회 영어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완수 리스트를 썼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생님들도 좀 리스트를 작성해 보시고 무조건 한다. 이런 마인드로 완벽하지 않아도 한다. 이런 마인드로 해보시면은 그 해보는 아웃풋만큼 엄청나게 변화되는 선생님들을 만나실 수 있을 거고요. 미래 나와 더 빨리 만나시게 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이것 중에 한 가지를 타임캡슐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옷장에 넣으시고 3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보시면 멋진 타임캡슐이 될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그때 파악을 하실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준비를 했고요. 꼭 미래의 나와 만나보시는 시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